점점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해줬던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네. 그건 상대방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다정하면서 단호할 수 있네? 균형 감각을 맞출 수 있네? 우리가 다정하면 치매가 70% 정도 예방된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님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짠토커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우리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위해 어떤 통찰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 공인 심리치료사로 활동하시고 국민 프로그램이죠. 유퀴즈에도 출연하셔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신 안젤라 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이번에 출간되는 신간과 함께 작가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라 센입니다.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로서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젤라 센이라는 프라이빗 클리닉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유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맞게 너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친절히 잘 대해줬는데 되려 약간 무시라든지 무례함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경험은 유쾌하진 않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숙제 좀 해줘. 그런데 거절을 못하고 숙제를 대신 해준 생각. 아니, 나 그림 이거 못 그리는데 네가 좀 그려줘. 대신 그려준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 친구가 너랑 안 놀아 라고 말을 하면 내가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네.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똑같이 제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약간 떠나가거나 잘 대해주지 않으면 뭔가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강매를 저한테 시킨 적이 있었어요. 강매요? 네. 본인이 한번 입던 옷을 이거 싸게 줄 테니까 너가 사.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진짜 잘 지내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에 약간 그런 것도 사고, 그러니까 부당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기억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난 선의로 한 행동이에요. 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정말 사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다정함에서 나오는 거면 그렇게 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변질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쵸. 생각해보니 이게 다정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구나.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협박 많이 하잖아요. 너랑 안 놀아. 많이 받죠. 네, 받았죠. 왕따 당하지 않을까? 네. 얘가 나를 모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반쪽짜리 다정함이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책에도 말씀해 주시는 그 반쪽짜리 다정함에 대해서도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쨌든 호의였고 표현이 잘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게 되려 이렇게 상처로 되돌려주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궁금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의도고 어떤 감정이고 왜 그럴까 분석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safety behavior,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보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안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위험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자기가 자꾸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관계에서 불안감이 좀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려는 행동,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좀 과도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safety behavior, 자기 보호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결국은 상대방에게 키를 쥐어주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막 파악해서 게임을 이기려는 그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 게임에서 이기지는 못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연막 작전을 펴는 상대나 아니면 돌려가기를 하는 상대나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랜덤 작전을 쓰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무력하게 당했단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옮길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몰두하면 거기 쏠리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로 중심을 좀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친구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너무 자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불안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는구나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 관계에서 나는 반복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오래 간다면 그게 알람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감정이 이렇다. 그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걸까? 예를 들면서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숨어 있겠죠. 그쵸.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좋거든요. 예측보다는 대응. 네, 미리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무게중심이 쏠려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건 좋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정말 이용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얘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게 계속되면서,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너는 이건 참아야 돼.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 지쳐서, 나 못 해주겠어 하면, 너는 괜찮아야 되는데 왜 이래? 배신감 느껴. 오히려 도움받던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너는 괜찮아야지, 이제 괜찮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괜찮니가 아니라 괜찮아야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들어줘. 얘 경계선은 여기까지구나. 더 밀고 들어와요. 괜찮은데? 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높아진 기대치가 여기인데 못 해준다고 하면 왜 이렇게 된 거야? 배신감 느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네. 그건 상대방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치가. 기대치. 네,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싫어. 밀쳐내는 게 아니라 그 부탁, 그 요청, 그 행동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거나 차가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야 하고 경계선을 알려주는 거. 인포밍이에요. 밀쳐내기가 아니라 인포밍.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고 요거는 기대할 수 없어. 기대 조절. 그러니까 경계 설정과 기대 조절.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게 거절이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무조건 거절은 나쁜 거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거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걸 배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한 번씩 집에 와서 말하는데 친구가 너랑 안 놀아 그랬어. 그래서 달라는 펜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그거 하고 놀고 싶지 않았는데 땅 따먹기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거 억지로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제대로 경계 설정을 하고 또 기대를 조절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책에서도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구독자님들께 기대를 조절시킨다는 거. 그전에는 좀 정보를 주고 이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선에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읽으면서 기대 조절이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어 하고 알려주면 처음은 힘들 수도 있어요. 불편해요.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괜찮았잖아. 그런데 상대방도 익숙해져요. 기대를 조절해주면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조절시켜줘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정보를 주고 알려주고 기대도 조절시키고 그리고 이 밖에도 말씀하신 그 다정함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것들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다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하다 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동의해주거나 감정을 내가 다 풀어주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은 다정함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두려움에 비롯돼서 다 맞춰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맞춰주는 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다정함이라는 것은 저는 거르는 것, 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의 솔직한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왜 이런 것까지 부탁해? 진짜 나 이용만 해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서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헤아려서 그걸 걸러서 표현하는 거, 정제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마음이라도 정제를 안 하면, 필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쵸. 네. 무례함이 돼요. 그쵸. 속으로 막 욱하고 욕하고 싶은 거 다 나오게 되면 정말 무례한 게 됩니다. 그것은 벌거벗은 말이고 갖추어 입히지 못한 말이고 정제하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곱게 걸러서 갖추어 입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려고 갖추어 입히는 건 아니에요. 나답게 갖추어 입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호함이라는 의미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정하고 싶다면, 다정함을 좀 오래 가지고 가고 싶다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다정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다정함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정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 주기 싫어서 헤어진다는 말을 못해. 계속 빙빙빙빙 돌리다가 잠수타, 미안해서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죠? 또 상대방을 애매모호한 데서 방치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놔두면서 양손에 떡을 쥐는 거. 예를 들면 썸 타면서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 우리 사귀는 거야? 모호하게 방치하면서 양손에 떡을 다지는 거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이점을 다 취하는. 그렇죠. 책임은 안 지고. 그렇죠. 네. 누릴 것만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정함이 아니다. 다정함은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고 싶으면 분명해야 된다. 그 분명함이 단호함이에요. 단호함이라는 것은 냉혹하고 차갑고 끊는 게 아니라 분명함. 분명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정하면서 단호할 수 있네? 균형 감각을 맞출 수 있네? 태도는 다정하면서 말 걸러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내용은 분명하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균형을 맞출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다정함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들으면서 그 생각도 났어요. 사실 미움받을 용기가 없고 그리고 착하게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다정하려고 노력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참으시잖아요. 억누르고. 근데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삐죽삐죽 폭발하는 순간 그게 수동 공격으로 나가고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다정하게 했는데 상대방은 왜 이래? 원래는 다정한 애고 왜 화났는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공격을 자꾸 받고 그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좀 이해가 됐어요. 다정한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흐르고 분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돼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게 자기 공격이 될 때도 있고 또 타인을 공격하면서 풀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푸는 것보다 우리가 참지 말고 그럼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다른 곳으로. 그것을 아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쏴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나 화가 나. 왜냐면 감정은 흐르고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 화가 나. 나 이거 아파. 나 이거 힘들어.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되 담담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애쓴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내가 다정하기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들죠. 억울해. 진짜 억울해.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많은데 다정도 해야 되냐? 얼마나 챙겨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는 이미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다. 공감 필요를 느낀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다정하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인지하고 우리가 다정함과 단호함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정함 안에 어떤 균형이라든지 알아차림이 필요한지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독자님들께서 좀 상상하시기 편하게 어떤 상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굉장히 큰 사회 문제, 층간소음에 대한 걸로 좀 상황을 예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층간소음,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소음을 느끼는 아랫집도 괴롭고 조용히 하고 조심한다고 하는 그 윗집도 괴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로 좀 정리를 해보면 혹시 작가님께서는 공동주택에 사시나요? 제가 런던에서 공동주택이긴 한데 로우 라이즈라고 이렇게 낮은, 보통 낮아요. 그렇게 높지 건물 않아요. 자체가 다 낮아요. 한 2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아주 운이 좋게도 저희 밑에 사시는 분들은 런던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아이도 엄청 있기 때문에. 행운.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번 상황은 소음을 겪는 아래층의 상황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층에 계시는데 윗집에서 너무 밤낮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시간대에는 뭐 그렇다고 이해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밤 10시, 11시, 새벽 시간에까지 너무 이 조절을 하지 않는 이웃을 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다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갈등이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참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포스트잇도 조금 너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조용히 해보세요. 약간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조금 부탁도 드려보고 조심스럽게 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너무 괴로움을 호소를 했는데 오히려 윗집에서는 좀 적반하장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좀 다 대충 건성건성 반응을 하고 결국엔 그럴 거면은 왜 공동주택 사냐? 그럴 거면 우리 윗집에 살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위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다정함을 좀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는. 일단은 처음에 이미 다정하신 것 같아요. 딱 먼저 포스트잇을 쓸 때 굉장히 세심한 방향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 태도가 이미 다정했어요. 네. 그리고 말할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지적과 해결 요구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 지조 비평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지적하거나 조언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약간 쓴소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은 두 가지예요. 문제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구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네. 문제 있어요 할 때는 일단 2인칭을 빼요. 너가 문제를 일으켜요. 너가 시끄러워요. 너가 좀 못 배운 사람이야. 너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이게 되거나 아주 싸움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정하다면 무조건 참으란 말이 아니라 2인칭을 피해서 1인칭, 3인칭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인칭을 쓴다면 무엇이 주어가 될까요? 3인칭을 쓴다면 소음이 주어가 돼요. 그쵸. 네. 늦게까지 소음이 발생한다. 그쵸? 이런 시간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유의해달라. 아니면 좀 대책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래? 하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시도했다. 3인칭 말고 그러면 1인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감정은 이래요. 그쵸? 네. 내 감정은 3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요. 나는 이런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조금 힘들다. 저는 좀 이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네가 아니라 저에게는 지나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뭐 대책을 세워달라, 아니면 이런 대책 구체적으로 세워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시도했어요. 이미 다정했어요. 네. 내 다정함이 한 몇 스푼 들어갔어요. 다정함 단호함이 뭐 예를 들어 7대3이다. 그쵸? 네. 그럼 두 번째 시도해요. 두 번째 시도에도 7대3? 만약에 반응이 안 좋았어요. 7대3으로 다정함을 좀 꽉 올려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그러셨군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으면 뭐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이고 네. 무시하고 피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두 번째 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단호한 다정한 비율 어느 정도 할까요? 단호함 조금 더 높이고 그러면 다정함 좀 내리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반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 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 반반 치킨처럼 우리 5대5로 할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나 이제 빡쳤어. 뭐 4대6으로 할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4대6으로 가겠어. 그러는데도 반응이 안 좋아. 도끼 들고 나타나.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걸 뭐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반복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정함과 단호함의 비율을 맞춰서 몇 번 했습니다. 그걸 앵무새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반복하는데 단호함과 다정함의 비율을 좀 조절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나는 3세판이 리밋이다. 나의 한계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다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예요. 이제는 견고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나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거기도 다정함 한 스푼 넣을 수 있어요. 나도 더 문제를 발전시키고 싶지도 않은데요. 나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그쪽의 사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다니. 이런 공감, 뭐 인정, 뭐 잘해보고 싶다. 우리 다 같이 공동주택에 사니까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거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 조금 적셔주세요. 그랬다가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더 이상 우리 같이 협력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를 날리는 그런 단계가 되긴 해야 돼요. 네. 그래도 다정함 한 스푼 넣었잖아요. 그쵸. 기회를 줬어요. 끝까지 배려를 놓지 않고.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해야 되고 꼭 그 경고사항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공허한 경고가 되기 때문에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때 경고를 할 때 미리 제가 이제 옵션을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웃 간의 그런 갈등들이 깊어지면 정말 서로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실, 네. 아니면 뭐 아파트 커뮤니티라든지 네. 아니면 좀 더 공적인 나의 손을 벗어난 좀 더 authority, 그런 권위가 네. 있는 제도나 집단 이런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옵션을 먼저 살펴보세요. 알아야 보여요. 옵션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좀 탐구를 하시고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요런 대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해봐요. 그런데도 반응이 안 좋다. 네. 난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경고를 실행해야 되죠. 네. 그리고 거리 조절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탁탁 알아야 그걸 소스로 원만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뭔지를 먼저 명료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꼭 층간소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엄청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또 저랑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질문 던져주시고 제가 또 생각해보고 하니까 상황이 훨씬 더 잘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번에 신간 작가님께서 쓰신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짠토커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전달해주세요. 제 책에서는 이번에 다정함의 이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약하고 만만하고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다정함이 이롭거든요. 우리가 다정하면 자신에게, 타인에게 다정하면 더 오래 살아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병치레 덜하고 치매가 70% 정도 예방된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저속노화 하시잖아요. 저도 늦게 늙고 싶어요. 그런데 식단, 운동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다정한 관계, 좋은 관계 이것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이점 말고도 사실 이 다정함이라는 게 저를 고통에서 구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사실 중2 때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한 나 자신을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아마 상처받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런데 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아마 나 자신일 거예요. 이런 꼴을 당하고도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당하기만 하다니 한심해.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라. 자기 공격, 자기 혐오, 자기 부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피해자가 됐을 때는. 이제 피해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성숙하게 나의 선을 지키려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예요.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센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할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작가님의 신간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 에는요, 착하고 부드럽기만 한 그런 단편적인 다정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정함이야말로 날 위한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양한 측면으로 작가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아, 이런 부분도 다정함이라고 할 수 있구나 하고 굉장히 입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타인을 믿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편 나누고 방어하고 공격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님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